그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옷깃을 끌어당겼죠. 저도요. 입술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실수처럼 짧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하. 다시 한번, 이번엔 분명하게 서로가 맞닿았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더 끌어당겼어요. 도망치지 말라는 힘이었죠. 입술이 천천히 맞물렸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무너지는 속도였죠. 엘리베이터 안에는 말 대신 숨소리만 남았어요. 서로를 떼어낼 이유는 더 이상 없었죠. 참고 버티다 무너진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키스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선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남자와 저요.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사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49살 전업주부 서미영이에요. 아침이면 남편 출근을 챙기고 저녁이면 비어있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요. 아이는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걸까요?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 있어도 말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봤지만 대화가 사라진 시간은 이미 오래였어요. 하루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거울을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아직 보이는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같은 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자주 마주치게 된 게요. 64세 박경호. 윗집에 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군인 출신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자세가 달랐거든요. 서 있는 법부터가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항상 한쪽에 서서 몸을 곧게 세우고 있었어요. 탄탄한 몸에 괜히 시선이 갔어요.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타고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괜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인사는 항상 짧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존재감이 컸어요. 조용한데 비어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든 움직임이 절제돼 있었어요. 괜히 더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싶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늘 집 안에서만 역할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규율 속에서 살다. 이제는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아니라 통제에서 막 벗어난 사람 같았어요. 그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공기가 묵직했어요. 괜히 말을 걸면 선을 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말을 안 했어요. 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길은 느껴졌지만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위험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됐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이 감정은 분명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혼자였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어요. 그 선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보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했어요. 마주치는 날엔 괜히 긴장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시작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분명 서로를 넘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 12시 반쯤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아파트 1층 로비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죠. 저는 분리수거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층에 서 있었습니다. 민소매 원피스 위에 걸쳐 입은 얇은 가디건 사이로 밤 공기가 스며들자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고 괜히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고쳐 쥐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어요. 러닝을 막 끝낸 사람 특유의 열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는 게 느껴졌고 머리카락과 운동복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어 보였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셨고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지만 의식은 분명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로비의 공기가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서로 말을 섞은 적은 많지 않았지만 여러 번 마주쳤다는 사실이 침묵을 대신 채우고 있었죠. 저는 괜히 그의 운동화 끝과 종아리 쪽을 보지 않으려 했었고 그분은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거리는 아주 가까웠어요. 2걸음도 되지 않는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그 간격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선을 넘을까 조심스러운 거리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불빛이 켜진 채로 조용히 유지되는 것도 괜히 긴장을 키웠습니다. 늦으셨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울려서 스스로도 잠시 놀랐습니다. 잠이 안 와서 러닝하고 왔어요. 그분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정했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 상태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에 저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과 지금 이 공기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 둘은 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늦은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바로 가라앉았어요. 층수가 올라가는데 속도가 느린 것 같았어요. 그가 자세를 고쳐 섰고 그 움직임에 거리가 조금 줄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시선은 내려와 있었어요. 네. 대답은 했는데 숨이 편하지 않았어요. 팔꿈치가 스쳤어요. 일부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비켜드릴까요? 그가 말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 말도 진심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살짝 흔들렸어요. 제가 중심을 잃자 그가 바로 손을 내밀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짧은 접촉이었는데 손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가 한 발 더 다가왔고 공간은 더 좁아졌어요. 가까운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질문 같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서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너무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멈추며 몸이 서로 쏠렸어요. 그가 반사적으로 내 허리를 잡았죠. 가만히 계세요. 낮은 목소리가 귀 가까이 닿았어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어둠 속에서 그의 가슴이 제 이마 바로 위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떨리며 덜컹거리자 그의 다리가 더 벌어졌죠. 단단한 허벅지가 내 다리를 막았습니다. 저 잡으세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뜨거워졌죠.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대신 힘을 아주 미세하게 푸는 게 느껴졌죠. 도망칠 수 있다는 여지를 일부러 남긴 것처럼. 춥지 않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걱정 같았지만 시선은 내 가슴으로 내려와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가운 건 등 뒤의 벽이었고 저는 충분히 뜨거웠거든요. 그의 숨이 목덜미로 스쳤어요. 그 짧은 거리에서 서로의 체온이 더 분명해졌죠. 엘리베이터는 조용했고 시간은 갔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다음을 정확히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옷깃을 끌어당겼죠. 저도요. 피할 시간은 없었어요. 입술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실수처럼 짧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하. 다시 한 번. 이번엔 분명하게 서로가 맞닿았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더 끌어당겼어요. 도망치지 말라는 힘이었죠. 입술이 천천히 맞물렸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무너지는 속도였죠. 엘리베이터 안에는 말 대신 숨소리만 남았어요. 서로를 떼어낼 이유는 더 이상 없었죠. 참고 버티다 무너진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키스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선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그 뒤로 우리는 너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이미 약속이라도 했던 사람들처럼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러닝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숨은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자 그분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상쾌해요. 그 말은 그분보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심장은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러닝이 끝날 즈음 그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잠깐 드라이브나 가실까요? 거절해야 할 이유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모든 걸 결정해버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엔진이 켜진 채로도 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근교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엔진이 꺼진 뒤에도 공기는 여전히 달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운동복 안에 하루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푸는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내릴 타이밍을 놓친 건지 묻히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침묵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보다 그분의 시선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습니다. 급하지 않게 확인하듯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았고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라서인지 차 안의 공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밖의 세상은 완전히 끊긴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숨이 겹쳤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벼운 순간이 아니라는 걸 서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지 않는 선택 하나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은밀한 기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달라진 건 그 안에서 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와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럽고 일탈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말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삶을 바꾸겠다고 다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조용히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이 관계는 늘 위태롭습니다. 언제 들킬지, 언제 무너질지 그 긴장감이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기감 속에서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다시 한 사람으로 숨 쉬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을 지킨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다시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는 제 삶을 흔들지만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을 언제까지 안고 갈 수 있을지. 다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저를 중심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위험한 온기를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